잠깐, 지금도 매일같이 목욕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 중에는 목욕 도중 실신하거나 샤워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송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 그냥 매일 깨끗이 씻었을 뿐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이상 어르신 재활치료를 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에게 오신 75세의 윤춘자 어르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30분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며 무척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반신욕 도중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고 이후엔 보행보조기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윤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이 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내 다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목욕은 분명히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푸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목욕하는 방법이 오히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선 안 되는 목욕 습관 7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 사례와 의료진의 관찰을 바탕으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는 목욕 습관 안내서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 중 실신사고 예방, 피부 질환 개선, 관절통 감소, 수면 질 향상, 면역력 증진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7가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 이건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싹 풀려요. 혈액순환에 좋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 열리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들의 경우 혈압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즉,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도 뇌로 피를 제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식이 아득해지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욕조 아니라면 물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익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만수 어르신은 매일 밤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40분씩 하셨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땀이 날 때까지 참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심각한 두부 예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 뇌진탕과 척추 압박 골절이 있었죠. 당신이 목욕 중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진다면 그건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위험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뜨거운 물이라고 느껴질 정도면 이미 너무 뜨거운 겁니다. 둘째, 반신욕은 10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셋째, 목욕 중간에 물 한 컵 정도는 꼭 드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어지럼증 예방, 실신사고 방지, 심장 부담 완화,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피곤한 몸을 풀려고 시작한 목욕이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몸이 좋아하는 안전한 습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지금요, 온도 조절하고 시간도 줄이신 후 낙상 이후 불편했던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이 진짜 편안하다며 웃으시죠?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바로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침 반신욕이나 찜질방 가기 전에 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니까 하고 빈속에 바로 목욕부터 하시는 어르신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이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오래 서 있는 샤워를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은 떨어지고 동시에 혈당도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뇌에 가는 혈류량이 급감하면서 현기증, 시야 흐림,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죠. 제 환자였던 76세의 박종철 어르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산책을 하시던 분입니다. 공복에 움직이면 더 살이 잘 빠진다는 말을 믿고 샤워도 빈속에 하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냥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팔로 벽을 짚다가 미끄러졌고 손목 골절로 병원에 내원하셨죠. 검사 결과 원인은 저혈압과 저혈당, 즉 빈속에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 생긴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당과 혈압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바닥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권하는 안전수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 전에 가볍게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컵 정도를 꼭 드시고 간단하게 바나나나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라도 드세요. 이건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몸이 실신하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입니다. 둘째, 목욕을 식사 직후에 하는 것도 피하세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소화불량, 어지럼증, 심하면 부정맥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에도 안 되고 식사 직후도 안 되고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사 1시간 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도 이후부터는 간단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샤워하시고 물 온도도 약간 낮추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어지럼증이 없으셨고 현재는 혼자 외출도 자유롭게 하실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목욕 습관, 바로 목욕 후 찬바람을 갑자기 맞는 행동, 그리고 체온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건 특히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목욕하고 나와서 창문 열고 시원한 공기 마셨더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욕실 문 열고 그대로 베란다로 나갔더니 상쾌해서 좋던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느낌 사실은 몸이 놀라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라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은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몸은 이완되고 혈관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며 혈압이 요동치고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순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의 정은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겨울철에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시고는 화장실 문을 확 열고 베란다에서 찬 공기 쐬는 게 습관이셨죠. 기분 전환이 된다며 몇 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어느 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이 뛰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은 협심증. 검사해 보니 그동안에 반복된 체온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그 후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공기 좀 쐬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심장병의 원인이라니. 사실 겨울에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는 10도 이상 나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를 갑자기 마주하면 심장은 놀라고 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전 욕실과 나오는 공간의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간단하게 욕실에 난방용 히터나 온풍기 하나만 설치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거실 온도를 미리 조금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최소 5분 이상 실내에 머물면서 체온을 서서히 안정시키세요. 두꺼운 수건으로 몸을 잘 감싸 주시고 양말과 가운도 착용해 주세요. 특히 발바닥과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압이 덜 출렁입니다. 셋째, 베란다나 바깥 공기 맞으러 나가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기분 전환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정 어르신은 그 습관을 고치고 나서 더 이상 가슴 통증도 호흡 곤란도 없으시고 지금은 따뜻한 실내에서 건강하게 목욕 후 스트레칭까지 하시며 이제야 진짜 제대로 쉬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바로 하루에 2번 이상 씻거나 때를 너무 자주 미는 행동, 그리고 강한 세정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나는 하루에 2번 꼭 씻어야 개운해요. 온몸에 때가 낀 것 같아서 매일 떼수건으로 밀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공포 수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의 피부는요, 기름기와 수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고 건조와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피부를 하루 2번씩 떼수건으로 밀고 거품이 심한 비누나 샴푸로 박박 문지른다면 그건 보호막을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나중엔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나고 진물까지 생기고 이후엔 세균 감염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저에게 오셨던 74세의 김순희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고 거품 많이 나는 향기 좋은 세정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팔과 다리에 하얗게 각질이 일고 긁다 보니 상처가 덧나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부과 진료와 항생제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김 어르신은 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이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네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만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낮에 묻은 땀과 먼지만 가볍게 씻어내도 충분합니다. 둘째, 세정제는 거품이 적고 pH 중성 또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향이 강한 제품일수록 자극이 셉니다. 셋째, 때를 밀지 마세요.
우리 몸의 각질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주 1회 정도 부드러운 천이나 손으로 문질러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목욕이 끝난 직후 3분 이내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피부 가려움이 줄고 밤에 긁는 일이 없어져 수면의 질이 올라가며 상처나 염증이 생기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순희 어르신도 지금은 씻는 횟수 줄이고 보습 늘리는 습관으로 바꾸신 뒤 요즘은 피부가 덜 가렵고 밤잠도 편히 자요. 하고 웃으십니다.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도 장기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매우 위험한 습관은 목욕 후 바로 외출하거나 냉기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행동입니다. 샤워하고 기분 상쾌할 때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좋아요. 뜨끈하게 목욕하고 마트에 가면 피곤도 풀리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런데 이 행동 실제로 면역력과 혈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이 넓어지고 땀이 나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는 마치 몸 전체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외부 공기를 맞거나 냉방이 강한 마트, 버스, 에어컨 켜진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긴장 상태로 돌변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오히려 급하강하기도 하죠. 이처럼 혈압이 불안정한 상황은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저에게 오신 77세의 강정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신 후 그 기분 좋은 상태로 동네 시장까지 산책을 겸해 외출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목욕 후 곧장 외출한 강 어르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급성 저혈압과 체온 급강하에 의한 실신.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왔고 당분간 외출을 제한해야 할 만큼 심한 상태였습니다. 강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따뜻하게 몸을 풀고 나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목욕 후에는 몸이 외부 자극에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혈관이 열린 상태에서 외부 냉기나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며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부담을 느끼고 뇌혈류도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 후 최소 30분 이상은 실내에서 휴식하세요. 그 사이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체온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둘째, 외출해야 한다면 옷을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특히 목덜미와 발목, 허리 등 열이 잘 빠지는 부위는 보온에 신경 써 주세요. 셋째,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실내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체온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남 어르신도 지금은 목욕 후엔 꼭 실내에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면서 1시간 정도 쉰 뒤 외출하시는데요.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어지럼증 없이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엔 무작정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 몸을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목욕은 몸을 풀어주는 좋은 시간이지만 그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신경 써야 진짜 건강한 목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욕실 내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환경과 습관들,
그리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목욕을 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샤워 도중 발이 미끄러져 아차 하고 중심을 잃을 뻔한 순간, 그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넘어져서 실제로 다치시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약 45%는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타일, 바닥, 물기, 비누거품, 잡을 곳 없는 구조가 합쳐지면 어르신들에겐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두부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79세의 장기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욕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셨는데 어느 날 발이 미끄러지며 욕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경막 하출혈로 인해 입원과 재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기억력과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장 어르신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잡을 때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처럼 욕실이라는 공간은 습기와 미끄러움, 좁은 구조,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욕실에 안전바 하나 없이 맨발로 아무런 주의 없이 샤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요즘은 쉽게 빨 수 있고 바닥에 고정되는 안전 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장으로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샤워기 근처, 욕조 주변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특히 몸을 굽히거나 일어설 때 무언가를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구조는 생명을 지킵니다. 셋째, 욕실 슬리퍼는 고무 밑창이 있는 미끄럼 방지 제품을 사용하세요. 일반 플라스틱 슬리퍼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넷째, 욕실 조명은 충분히 밝게 유지하시고 눈이 침침해지는 시간대엔 목욕을 피하세요. 시야가 좁으면 작은 물기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호 어르신은 사고 이후 안전바를 설치하고 욕실 슬리퍼도 바꾸고 매일 딸이 설치해준 방수 타이머로 목욕 시간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 낙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욕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욕실은 매일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방심보다 오늘만큼은 더 조심하자는 준비가 필요한 공간이죠. 마지막 7번째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매우 흔하지만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나서 바로 눕는 것입니다. 하루 피로를 풀려면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바로 자는 게 최고죠. 몸이 노곤해지니까 잠이 솔솔 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때 심장은 혈액을 피부로 보내기 위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그 결과 심박수는 올라가고 자율신경계는 흥분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흥분 상태가 잠들기 직전까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몸은 쉬고 싶은데 심장은 계속 준비 완료 상태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며 아침엔 오히려 더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76세의 이정자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매일 밤 10시 반 반신욕 30분 후에 곧장 잠자리에 드셨는데 처음엔 노곤한 느낌이 좋아서 계속 그 습관을 이어가셨죠.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계속되었고 검사 결과 심박 불균형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반신욕은 좋은 습관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그 후 이정자 어르신은 잠들기 최소 1시간 30분 전에 목욕을 마치고 가볍게 앉아서 TV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체온이 안정된 후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눈 뜨면 아침이에요. 한 번도 안 깼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이처럼 중요한 건 목욕의 효과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취침 최소 1시간 30분 전에는 목욕을 마쳐야 합니다. 그 사이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반신욕은 37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15분 이내로 가볍게 마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목욕은 오히려 탈수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숙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지며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7가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기,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기, 목욕 후 찬바람 맞기, 하루 2번 이상 과도하게 씻기, 목욕 후 바로 외출하기, 욕실 내 미끄럼 사고 방치, 목욕 직후 바로 잠들기. 이 7가지만 조심해도 낙상 사고, 심장 부담,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